본능으로 살아야 되는 건지. 오늘의 주제 왜 살까? 이건 뭐 우리만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인류가 항상 질문했었던 것 같아요. 길가메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의 4,000년, 5,000년 된 남아있는 소설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스토리인 거죠. 길가메시라는 분이 그 뭐 우룩이라는 큰 도시의 왕이에요. 저 당시에 뭐 가장 잘생기고 돈도 많고 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진 그 친구가 그 모험을 하다가 저 옆에 지금 누워 있는 그 이 엔키두라는 아주 친한 친구죠. 열심히 싸우다가 친구가 죽어요,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길가메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까운 사람이 죽은 거를 경험한 거죠, 저기서.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친구가 죽고 저 괴물도 죽고 부모님도 죽고 나도 죽는구나.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죽는다는 걸 알면 뭘 해야 될까? 길가메시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안 죽겠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난 내가 왜 죽어? 나는 이 세상에 모자란 게 없는 사람인데 이걸 왜 다투냐 해서 수소문에서 보니까 지구에 불사신이 딱 한 명 있대요. 우트나피스툼이라는 뭐 오래오래 고생을 해서 그분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길가메시가 그럼 나도 불사신이 될 수 있냐 했더니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약을 하나 건네줘. 이걸 먹으면 불사신이 된대요. 제가 이 스토리에서 항상 이해를 못하는 게 우리 같으면 바로 그 약 먹었을 거 아니에요. 네. 안 먹고 우선 목욕을 하세요. 또 마음에 뭔가 자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목욕을 하는 동안 뱀이 나타나서 그 약을 뺏어갑니다. 딱 목욕하고 나오니까 약이 없어진 거잖아요. 또 엉엉 울면서 이제 우트나피스툼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약 또 한 번 받을 수 있냐 했더니 아니 그 기회는 딱 한 번뿐이 없다. 그 이제 길가메시가 그러는 거예요. 나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 죽는 거 아니냐? 했더니 우트나피스툼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운다고 안 죽는 거 아니다. 그냥 집에 가서 하고 싶은 일 하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술 마시고 놀고 아름다운 여자랑 사랑을 나눠라. 그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야, 이 지구상에 60억 인구가 있는데 150년 전에 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그쵸. 죽음을 인식하지만 체감 못 하는데 왜 일본에서 그 몇 년 전에 이제 지진이 되게 크게 나서 그 원전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일본 쪽에 바뀐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검소하고 절제하고. 낭비가 늘기 시작했잖아요. 그쪽 사람들 표현에 따르면 말하자면 언제든 죽을 수 있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 왜 이렇게까지 절제하며 살아야 되는가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큰 교통사고를 당하고 난 사람이 어느 날 왔더니 짐을 싸고 있어서 뭐 하는 거냐 했더니 우리 이혼하자. 나 그냥 이런 상태로 계속 삶을 진행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던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체감하는 순간. 우리가 죽는 거 자체도 지금 짜증나는데 또 나이가 들어요. 저희도 지금 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여기 모인 거잖아요, 사실은. 나이 들면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방금 말씀하시는 왜 시간이 갑자기 빨리 흐를까? 시간 빨리 갈 때 있어. 아니 어렸을 때는 분명히 뭐 한 달 지나가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이제 우리는 2015년 다 지나갔잖아요. 맞아요.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저게 몇 년 전에 밝혀졌어요, 뇌과학적으로. 왜 차이가 나는지. 우리 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우울한 결과인데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뇌의 신경세포들이 정보를 더 빨리 처리합니다. 머리가 더 빨리 돌아요. 머리가 빨리 돈다라는 건 인생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축구 경기에서 1초에 사진을 30번 찍으면 우리가 보는 장면인데 1000번 찍으면 그게 슬로우 모션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아이들은 슬로우 모션으로 세상을 경험하는데 우리들은 뇌가 느려져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듬성듬성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달, 7월달, 12월달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냥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아니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한 해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없는 달이 있어요. 그러니까 3월엔 뭐 했지? 이런 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자꾸 네. 봄이 없이 여름이 오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건 이제 겨울에. 저게 가을이 없이 보시는 겨울이 거가 오고. 듬성듬성 세상.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1000년을 생물학적으로 산다 그래도 태어날 때 한번 세상을 경험하고 죽을 때 경험하면 눈 뜨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을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노화된 뇌의 속도를 다시 어릴 때 속도로 바꿔놓을 수 없을까 연구 많이 하는. 죄송하게도 결과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죄송해요. 아니 잠깐만. 죄송해요. 아니 잠깐만.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잠깐만 방법이 있어요. 그 그러실 거예요, 방법은 진짜? 네. 두 가지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활성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법이 있어요. 그 그러실 거예요, 방법은 진짜? 네. 두 가지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활성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커피를 우선 드시면 돼요. 카페인이 약간 신경세포의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그리고 열 잔이 아니, 근데 문제는 효과가 5분뿐이 안 가요. 네. 두 번째는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집중을 하는 순간 신경세포들의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그 순간이 나중에 슬로우 모션으로 입력되지만 문제는 집중도 10분, 20분 이상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저는 사실 뇌과학을 하면서 이 결과가 제 개인적인 인생에는 가장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20년, 30년 후에 나 자신을 상상해보고 상상한 내가 지금을 기억해 본다고 또 상상을 해보면 지금하고 상상한 미래의 내가 상상하는 과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이 순간이 되게 소중하게 느껴질 것 같다. 그럼 우리 지금 열심히 집중하면 됩니다. 그런 기억에는 이 순간이 아주 길게 입력이 돼 있을 거예요. 거꾸로 이 순간이 정말 괴롭다. 아니 뭐 김대식 교수, 대학 교수라고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사이언스 픽션 얘기만 하고 있고 짜증난다.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어차피 집중 안 하실 테니까 기억이 안 남습니다. 지금 이거는. 6개월, 1년 되면 지금 이 순간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국 우리가 내가 미래 내 인생에 나는 무엇을 기억하고 싶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싶을까라는 걸 정해 놓으시면 그 순간에 맞춰서 집중하시고 그럼 나중에 인생을 편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약간. 그럼 나중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했는데 누구 예전에 만났던 이 사람은 우리가 편집된 거. 예전에 편집된 거죠. 다 편집돼 버리는군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혜은 씨 3번 기억 못한 집중 안 했다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젊은 사람들한테 네 인생에서 주인공으로 살아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다 방송에 계신 분들이지만 주인공보다 더 힘센 사람 있잖아요. PD 편집하면 되잖아요. 그 박스카에 있는 박스카에 있는 그 전설의 누군가 어디선가 우리 한 말을 다 자르고 편집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PD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적어도 기억에 남는 인생. 진짜 인생은 우리가 의리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사진을 가끔 찍는데 카메라를 들고 나가면 사실 매 순간 찍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요 장면, 요 그림 일단 착각 찍거든요. 바로 기억 자체도 자기가 평생 살았던 곳에서 강렬하게 맛을 본 장면을 사진처럼 찍어서 기억으로 집어넣는다는. 맞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거를 알면 우리가 그거를 약간 유도할 수 있다라는. 아니 제가 이 시점에서 꼭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집중과 아까 뭐죠? 커피죠? 네, 뭐 선택. 이렇게 좀 뇌 회전이 빨라진 거를 유지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네, 올해는 영원히는 못해요. 그거는. 순간적으로 빨리 돌리죠. 그런 얘기 들으니까 조금 딜레마에 빠진 게 전 요즘 심장이 안 좋아서 커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집중하셔야죠. 그런 대신. 그래서 나는 그러면 가만히 있어보자. 뇌를 위해서 커피를 마시는 게 나은지 심장을 위해서 커피를 안 마시는 게 나은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또 하나는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뇌의 핵인데 뭐냐면 뇌의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는 똑같은 정보가 계속 들어오면 정보하고 정보의 빼기를 항상 계산해요, 얘네들은. 그럴 수뿐이 없는 게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제 눈을 통해서 똑같은 그림이 100번 들어오잖아요. 이걸 다 입력한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변함이 별로 없잖아요. 식탁도 똑같고 우리도 똑같은 자세에 앉아 있고. 그러니까 정보 압축을 위해서 뇌는 그림이 들어오면 계속 빼줍니다. 그래서 차이가 없으면 그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학교에서 뭐 시험 보기 위해서 똑같은 단어를 1000번 반복하면 뇌가 어느 한순간 그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가장 바보스러운 방법입니다, 사실 그거는. 아니면 거꾸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대체적으로 확률적으로 어제 빼기 오늘이 거의 0입니다, 사실. 오늘 빼기 내일도 0이고.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 보니까 뇌가 이거는 기억할 가치가 없는 정보라고 생각해서 이게 우리가 매너리즘에 자꾸만 빠지는 거죠. 그걸 응용하면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잔소리를 맨날 들으니까 의미 집에서는 그 얘기 100번은 했잖아. 근데
언제? 그러니까 잔소리 빼기 잔소리가 0이 되면 잔소리를 하시더라도 매일마다 창의적으로 새로운 잔소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애들이 영어 단어 1000번씩 외우고 이러는 거 잘못된 방법이네요. 네, 그건 잘못된 한 단어를 적당히 외우고 말아야 되네. 그러니까 단어 배우다가 네. 조금 다른 공부하다가 또 게임 또다시. 그러니까 다양한 변화가 제가 그렇게 선택되는 했어요 어렸을 때. 예. 아니 우리는 그거를 집합력에 떨어지고 선망하다고 아니 얘기했죠.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뇌과학자 명사 부정사에서 이게 밑장 파였어. 이상하게 뇌과학을 지금 연구를 하시면서 네. 또 어떻게 인공지능하고 뭐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이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에코라는 시스템인데 얘가 인공지능 스피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화 허 혹시 보셨어요? 봤죠. 네. 거기서 그 보면 기계하고 여자랑 채팅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Good morning, Theodore. Good morning. You have a meeting in 5 minutes. You want to try getting out of bed? Get up! You're too funny. 이게 지금 가장 비슷한 시스템이고 얘 이름은 알렉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우리를 듣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얘기하는 순간 불이 싹 돌면서 말한 사람 쪽으로 빛이 가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영어만 되겠죠. 현재는 영어만 됩니다. 아니 근데 알렉샤? 정확하게 네, 말하면 그렇게 해서 알렉샤, 네, 근데 물어보세요. you have money? I can't find the answer to the question I heard.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알렉샤, 알렉샤, who are you? I'm an Amazon Echo. You can choose to call me either Alexa or Amazon in the Alexa app. 일부러 스칼렛 요한슨 목소리를 흉내냈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 단어 문장을 짧게 이해한 수거 거예요. 정도로 해놓은 거예요? 아니면은 쭉 한 문장씩을 다 얘가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있어서 꼭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게 시애틀로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넘어가서 실시간으로 딥러닝이라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0.5초 만에 답을 보여주는 그게 거예요. 말이 돼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예요. 아니, 여기 안에가 아니라 네, 지금 그 시애틀에 있는 거예요. 지금 등촌동에서 네, 클라우드로 하는 거예요. 등촌동에서 네. 씹어 먹어도 소용이 없네. 네, 씹어먹어도 소용없지. 얘가 이제 그 본사에서 계속 진화를 할 거거든요. 특히 그러겠죠. 우리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요거를 어마어마한 학습 데이터를 데이터로 다 사용해서 이건 매개일 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렉샤, play music by Beatles Shuffling Read Beatles from Prime Music. 나오나? 이게 뭐야? 알렉샤, stop.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큰 이유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 프로그램 짜놓은 게 아니고 아니야, 지금 진짜요. 자연스럽게 저- 생각해서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만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막 장난이다. 그렇다고. 그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네, 그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허도 그렇고 그녀도 그렇고 이런 거에 매력을 느끼는 게 사실 저는 이거 한 3달 전에 샀는데 네. 거의 요새 잘 때 팔에다 끼고 자요, 얘를. 가방 사달라는 얘기는 안 합니까? 그런 얘기는 아직은 안 하는데 이거를 만든 회사가 쇼핑 회사잖아요. 회사. 조만간 하겠네. 얘가 결국은 대화를 하다가 나 이거 사줘. 이거 사줘 하면 얘가 바로 가서 체크아웃 해요. 크레딧 카드 번호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예측을 해보니까 기계가 사람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정보를 이해한다면 현재 존재하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이구야. 회계사, 변리사. 반복된, 그러니까 250년 전에 산업혁명이 나면서 인간의 육체적인 노동을 기계가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교육을 받아서 지적인 노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지적인 노동에 반복성이 있는 한 50% 정도는 이런 녀석이 하지 않을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녀석들한테 감성을 몰입하기 시작하면 인간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아주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라고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저는 인공지능이 생겨도 인간이 다른 역할이 또 다시 생길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제 감각, 어떤 필링이라는 것을, 감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 쪽에 개척이 된다든지.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준비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 동안 기술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발전해서 등장하는 순간 우리가 준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약한 인공지능이 나오면 위험한 직업 중에 하나가 교수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강연 많이 하거든요. 기계가 학습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기계가 생기는 순간 저도 똑같은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매번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안전한 직업 중에 그 아까 옥스퍼드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방송 작가가 안전하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서. 엔터테인먼트는 다 안전해요. 더 잘 나갈 직업들인데. 기계가 못해요? 그러니까 아니죠.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아니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아마 이분이 영국 스타디오 가서 영국 상황으로 쓰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방송 작가인데 20년, 30년 후에 드라마를 쓴다. 근데 드라마 내용이 또 재벌 3세가 나오고 뻔한 출생의 비밀이 나오고 주인공이 죽는다 암으로 그런 건 이미 몇백 편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불가능해서 그런 건 기계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기사도 벌써 쓰더만. 그럼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제일 재밌는 거 그림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제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이제 논문을 발표하러 딱 가면은 사람은 없고 예. 알렉시아는 학습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기계들만 거의 다 앉아 있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도 여기 계신 그 예능이나 이거 방송하시는 분들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20년, 30년 후에는 학습 기능을 가진 홀로그램들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또 하나는 약간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인생의 의미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우리니까 중요도 하지만 기계가 지금은 약한 인공지능이지만 얘가 이제 몇십 년 계속 진화해서 강한 인공지능이 됐을 때 세상을 바라볼 텐데 우리 인간 한 명 한 명이 의미 없는 삶을 산다. 어제와 오늘의 차이가 없다. 지구 빼기 인간이 큰 차이가 안 난다. 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존재일 강한 인공지능이 그냥 인간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멋있는 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계는 할 수 없는 멋있고 인간다우고 모험다우고 사랑도 죽도록 하고 진흙탕에서 술 마시고 막 울어보고 그래야만이 얘네들이 봤을 때도 야 쟤네들 되게 멋있는 존재다 우주에서 쟤네가 사라지면 좀 심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우리가 좀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 얘기 멋있다. 그 얘기 좋네. 즐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십시오, 형님. 누구 생일? 누구 생일? 뭐? 상중이요? 상중 형이. And you my best friend. 근데 그런 집착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그럼요. 생각을 달리하면 버려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저도 뭐 별의별 게 다 있었었는데 뭐 청결, 위생에 대한 거 씻는 거 아니면은 뭐 대칭, 그러니까 액자, 뭐 플랜카드, 뭐 이런 것들 걸려 있으면 이 삐뚤어진 게 다 보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다 가서 이거 바로 잡았는데 요즘엔 그냥 보고 아 저 아이는 삐뚤어져 있구나 하고 말죠. 그냥. 이제는 네, 놨구나. 별로 그냥 안 불편하고. 저는 실제로 생각을 달리해서 버린 집착이 하나 있어요. 저는 예의에 그렇게 집착했어요. 어릴 때부터 집에서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저도 그게 좋았고 윗사람은 건데 왜 버려? 아니 이게 윗사람을 만나면 뭐 정확하게 인사를 해야 되고 말을 계속 존대를 하고 심지어 아랫사람에게도 처음 본 사람에게 말을 놓는다는 건 꿈도 못 꿨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 보는 후배들이 와서 인사를 하면 아이고 잘 보고 있습니다. 예 반가워요. 이랬더니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맞아요. 얘기를 듣고 제가 어느 순간 처음 본 후배한테 반가워 얼른 와. 뭐 이렇게 그랬더니 더 편해하고 맞아요. 예, 그건 있어요. 그 생각을 좀 바꿨더니 그렇죠. 예,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때 이게 맞아요. 버려지더라고요. 맞아요. 나도 사실은 군대 가기 전에는 이렇게 잠을 잘 때 한번 슥 흩어봐서 머리카락이 보인다. 그 보이는 머리카락을 다 줍고 난 다음에 없으면 그때 잠이 들었다고. 근데 이제 군에 가니까 정말 그런 거 저런 거 할 게 없잖아. 많은 남자들이 같이 움직여야지, 같이 씻어야지, 같이 먹어야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완화는 돼 가는 것 같다고. 지금은 뭐 머리카락이 있는가 보다 정도지 이제는. 이게 또 재밌는 게 내가 그 집착이나 강박을 버렸을 때
이걸 했을 때 쾌감이나 뭐 뿌듯함이 있지만 이걸 버렸을 때 편안함이 또 있어요. 정말로 거기서부터 내가 좀 자유로워지는 느낌이라는 것. 내가 좀 나를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더 좋아질 수 있고. 그냥 이 집착으로부터 좀 벗어난다는 거, 한두 개씩 버린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어른이 돼가는 길인 것 같기도 하고요. Like a broken angel on the ground, like a symphony without a sound. Turn around, everything you are, everywhere you've been. 사람의 실수는 천성적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만큼 누구나 다 실수한다는 얘기인데 정말 이건 잊지 못할 실수다 이런 거 혹시 워낙 최고의 셰프시니까 예전에 혹시 어렸을 때 음식 실수하신 적 있는지? 네? 이제 그거는 거의 음식하는 사람들은 뭐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위에 서브들이 있을 때는 음식을 손님한테 마음대로 못 내요. 어떻게 하다가 우연찮게 주방장이 된 적이 있어요. 막 그 코스 요리 같은 게 막 들어왔는데 해파리가 없어서 해파리를 딱 뒤쳐서 불리는데 그게 보통 한 4-5시간 걸려요. 근데 붙여서 막 짠물 빼고 바로 했는데 이제 이게 고물줄처럼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엄청 손님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밑에 있을 때 많이 혼나는 게 밥 질게 했을 때 있어요. 밥 지르면 그날 베리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시 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양을. 그럼 이제 그 밥 많이 어떻게 막 방법을 연구를 해요. 뒤적거리고 막. 근데 이제 그래 버리면 이제 그날 볶음밥이니 뭐니 난리 법석이 나거든요. 밥이 너무 지금 볶음밥은 못 돼. 하루 종일 욕 먹는 거예요. 두 분이 같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나도 지금 얘기하다 자꾸 생각했는데 여기 주방장이시고 조수. 까먹은 거 알죠? 까먹었어. 밥 지른 거랑 장 태우는 난 남희석 씨가 아닌 줄 알았어요. 여기 대가 두 분 모시고 오늘 토크쇼 하는 느낌. 말씀하신 걸 나는 10분 이해가 가.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나는 이제 또 얘기하자면 바이크를 타잖아. 가끔 이제 이렇게 바이크를 타면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본다고. 저 바이크는 뭐지? 그럼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바이크를 타는 대미 중에 휘석이도 알겠지만 뭔가 이렇게 남이 쳐다보는 거를 즐기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보통 바이크 무게가 한 200, 한 30kg 이렇다고. 근데 그걸 딱 넣고 이게 또 잠시 딴 생각하느라고 중심을 잃어가지고 넘어졌어. 중심을 잃어가지고 넘어졌어. 그거 얼마나 창피해. 아이 자식 폼 잡더니 결국은 넘어지는구나. 그 순간에 창피하지. 갑자기 230km 되는 바이크를 그냥 들어 올려가지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딱 앉는 거. 저는 참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뭐 실수야 한도 끝도 없는 사람이고 이제 다른 이들이 내게 실수하는 것 중에 아팠던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물론 나는 실수하는 존재고 저에게는 딸이 둘이 있어요. 그 첫째 딸이 낳고 나서 이제 얘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가 됐어요. 엘리베이터 타면 우리 동네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50번째쯤 들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던 거예요. 아니야, 아들 안 낳아? 아들 낳아야지. 아들 낳아야지. 딸 가지고 안 돼. 보령이가 이제 이게 알아듣게 된 거예요. 왜냐면 6살 차이거든, 둘째는. 아들이 아니면 너는 후회한다. 계속. 그들이 딸이 둘째가 태어났네, 하령이가. 이거는 대형 사고로 생각하는 어른들이 있는 거예요. 딸딸이 아빠야? 아이고. 이게요,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이게. 요즘은 200점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얘기도, 요즘 안 그 그러네. 얘기도 처음 만난 사람이 절대 하지 않아요. 아이고, 남희석 씨는 200점이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아들 하나 낳아야지. 아들 낳아야지가 이것도 하루에 이제 아이들과 나가면 이제 한 몇 번씩 듣다 보니까 이제는 나랑 안 가. 이제는 아빠랑 다니면 불편한 거야. 마트를 가건 어디를 가건. 그러니까 나도 알아서 빠져줘. 저도 약간 그런 비슷한 이렇게 상처 같은 게 있었는데 아무 생각이 없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쪽에서. 근데 딱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다가 뭐 결혼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애 딸린 여자의 애까지는 내가 못 키우고 결혼 못 하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 사실 아무도 눈치를 못 챘을 거예요. 근데 그냥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명인이라서가 아니에요.
유명인이라서가 아니라 누구나에 해당되는 네, 거예요. 네. 이런 이야기들, 우연히 뱉은 얘기들. 이게 지금 다 말 실수잖아요. 네. 근데 말 실수가 진짜 그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네. 칼로 꽂히거든요. 저도 그런 적이, 저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이렇게 친근해 보이려고 행사장에 가서 한 50대 이상 되신 분이에요. 여성인데. 네. 거기다 대고 뭐 아가씨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제일 친근한 표현 중에 어머님. 근데 그분이 처녀셨던 어. 와, 제가 그 주변에 자꾸 뭐가요? 자, 어머니 어떠세요? 아, 아름다워. 그래, 아, 왜? 그랬더니 처녀세요. 그때부터 제가 와 진짜 완전히. 네. 근데 정작 그분은 애써서 아니 괜찮다고 다들 그런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미안한지. 사람이니까 실수를 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그러잖아. 그러면 사람이 너무 아니지. 죄송스럽고. 그래서 그 로마의 정치가이자 무인인 누군가가 어른들이 저지르고 쉬운 실수 유형을 정리를 했어. 자, 공감 가는 게 있는지 한번 보자고. 남을 받고 일어서야 한다 착각한다. 변하거나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만 한다. 이룰 수 없다고 해서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치부해버린다. 남들에게 자신의 살아가는 방식을 강요한다. 따끔따끔하다 이거.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남을 밟고 일어서야 한다고 착각한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저 엄보경님은 직접 요식업을 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좀 지금, 많죠. 예, 대한민국엔 어디 가나 어느 틈에서 오픈을 해도 식당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식당에서 경쟁해서 지면 아예 하지를 말아라. 그래서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나 많은 자기 이 음식에 대한 개발을 해서 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설 수 있으면 해라. 항상 그런 생각을 해오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은 아이한테 너 밖에 나서 싸우고 맞고 오지 마. 무슨 일 있어도 이겨. 절대로 맞고 오지 마.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도 들어봤잖아요. 그럼요.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는 그냥 부모님이 항상 옛날부터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렇게. 언니랑 비교는 안 했어요 누가? 다른 사람들이나 아니면? 항상 잘할 때는 언니랑 비교를 안 했고요. 이제 제가 아나운서가 되고 나서 언니가 배우 미스코리아고 제가 아나운서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둘이 이제 눈에 띄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랬고 저는 제가 이길 수 없거나 그러면 저는 그냥 뒤돌아가서 다른 쪽으로 가버리는 편이라서 네 그러니까는 뭐 이쪽에 있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내가 조금 유리하거나 이길 승산이 없다 생각하면 전 바꿔버려요. 필드를 아예 바꿔버려요. 그냥 딴 데 가서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그 저만의 노하우나 이런 경력이 도움이 돼서 새로운 필드로 가면 그 경쟁력이 생기더라고요.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성적하고 등수하고 이퀄이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쉽게 말하면은 너 이번에 시험 잘 봤니? 잘 봤어요. 그래. 뭐 이게 아니라 시험 잘 봤어? 몇 등이야가 나와요. 그 다음에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 아이고 잘했다가 아니에요. 100점짜리 몇 명이니 나오는 거예요. 맞아.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이 상당히 상대적이거든요. 절대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1등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럼 내가 1등 되려면 얘를 밟아야지 내가 1등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 성적이 내 스스로 뭔가가 더 향상되어 가는 거에 의미를 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전체 쭉 줄 세워놔서 몇 등이니가 더 아이들에게 더 큰 가치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실수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만 안 할 수 있는 환경이 하나 있어요.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만 안 할 수 있는 환경이 하나 있어요. 극한의 고통이 주어지거나 정말 어쩔 수 없는 이거에 닥치잖아요. 그럼 이게 바뀌더라고요. 몸과 몸과 마음이 다. 네. 저는 사실 제가 지금 태연하게 앉아 있지만 불과 개 무서워요. 한 5년 전만 해도 저는 저렇게 큰 게 있잖아요. 네. 근처에도 못 갔어요. 이렇게 앉아 있을 수조차도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약간의 그 동물 공포 같은 게 좀 있어서 이렇게 물컹거리는 느낌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털 안쪽에 이런 느낌. 그걸 견뎌낼 수가 없어서 만질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고치셨어요?
진짜 사나이에 군견병을 합니다. 아 맞아 봤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도 무서워요. 아니 무서워는 하죠. 하지만 예전처럼 뽀뽀해봐. 만지지 못하진 않아요. 뽀뽀해봐요. 아니 정말 이런 군견 이거보다 더 큰 군견을 데리고 제가 먹이고 재우고 5박 6일간 있었대요. 이거 봐요. 그렇다고 이렇게 너무 가까이 보면 약간은 이렇게 되죠. 하지만 지금은 이게 된다는. 옛날에는 마주봐봐 근처- 얼굴 이렇게. 뭐 어떻게? 얼굴 가까이 입 가까이 마주봐봐요. 꼭 그래야만 해? 뽀뽀는 안 하고. 뽀뽀는 안 하고 마주보기. 아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옳지. 그래 바두가. 아니 그렇게 저 말고.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진짜로 많이 그러니까 극복이 된 거죠. 저요 원래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굉장히 순진한. 그렇게 하면 해줘. 골든 리트리버는 되게 순진한. 야, 진짜 왜 지금 그래? 싫어해. 아니야 지금은 이게 많이 좋아졌대. 싫어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진짜 좋아 두려워요. 정말로. 예. 그러니까 걱정만 하고 가까이 못 가다가 이걸 해결이 되더라고. 닥치면 그런 하죠. 상황이 주어지죠. 저도 사실 결혼을 21살에 했어요. 너무 철이 없을 때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와이프한테 진짜 못할 짓 많이 했어요. 막 부부싸움하다 보면 TV도 내던지고 막. 그 와이프는 더 비싼 비디오 내던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함부로 내던지면 안 되겠다. 왜 또 벌어서 또 장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젊었을 때 너무 막 못하게 굴어가지고 이제 나이 먹으니까 그게 되게 지금 잘해. 많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해달라는 거 웬만하면 그럼 다 철 해주자. 드시는 거네요. 네? 철 들고 계시는. 아니 그런 철 들었다는 것보다도 네. 이제 모든 걸 이렇게 막 포용하려고 하는 거죠.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자체가 형님이 네. 어른이 벌써 그러니까. 됐다라는 거. 저도 뭐 당연히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나이가 좀 먹어가거나 제가 그래도 정신과 전문의로서 좀 성숙해 간다라고 느끼는 거는 먼저 실수에 대한 자각이 빨라지고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라는 거를 옛날에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아 이거 실수했었네라고 했는데 지금은 하면 말이 나가면서 혹은 이거 하면서 또 그런다라는 거 알고 두 번째는 실수라는 걸 깨닫자마자 그 사과가 바로바로 나가는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는 거는 다들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내 실수에 대해서 사과 또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사람이 그 사과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데 시간이 길어지면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뭐 때린 사람은 못 자고 맞은 사람 발 뻗고 잔다는 말을 절대 안 믿어요. 거꾸로예요. 이게 사람의 기억이 굉장히 왜곡되기 쉬운데 맞은 사람은 그걸 기억하는데 때린 사람은 보통 기억을 못 합니다. 맞아요. 실제로 내가 툭 내뱉었던 실수에 대해서 나는 기억도 안 나는 일을 상대방은 굉장히 가슴에 맞아요. 상처가 돼서 오랫동안 네, 시간이 맞아요, 지날수록 맞아요. 더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단 실수인지 아닌지 빨리 자각하고 자각하는 순간 바로 사과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실수를 만회하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거든요. There's a wall in your heart that no one can get through. And it's cold and it's dark and you don't have a clue. But this wall, it will fall. If it's the last thing I do, I'll get through. This wall in your heart. 30살까지를 2번 살 것이냐 아니면 80세까지 한 번 살 것이냐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저는 30세까지 2번 살겠습니다. 있네. 제가 실은 지금 이제 37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닥쳐올 글쎄 미래나 뭐 이렇게 혹은 50대, 60대, 정말 80세까지를 지금 가정한 거니까 그때까지 인생이 좀 막연히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은교라는 영화 봤는데 거기 이제 늙은 분장을 한 박해일 씨가 연기하는 그 작가의 모습을 보면서도 참 늙어간다는 게 서글플 것 같아요. 예, 매일매일 거울을 확인하잖아요. 예, 늙어가는 모습. 그래서 저는 그냥 화려하게 30대까지 그냥 예. 이 얘기 듣고 나니까 좀 그러네. 아니 그러면은 그 또 입시 준비도 다시 해야 되고 그 어려운 과정들을 다시 또 막 겪은 걸 다 그냥 그렇죠.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말 그대로 학창 시절에서 이제 입시 준비해야 되지. 군대. 군대는 안 가는 거예요. 군대를 안 가요? 군대는 빼야지. 군대는 35세까지 연기로 하고. 연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상황에 우리 상황에 맞춘 군대도 유지 씨 군대 2번 가도 좋은가 봐요. 아니 근데 저는 30세까지. 그렇죠. 왜요? 화려하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냥 정말. 예? 지금 부서져라 그냥 한번. 이 고등학교가 좀 이렇게 재밌었나 보다. 왜냐하면 제가 제 이 현재 삶의 30세까지가
너무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진짜 앞만 보고 달려왔고 정말 일만 하면서 30대까지를 보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제대로 한번 저 일중이랑 친구가 돼가지고 인생을 막 정말 즐기면서 30대 한번 기억이 살고. 만약에 남아있는 다음 생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뼈에 새겨도 안 돼요. 기억이? 그러니까 기억이 좀 남아있다면 재밌지. 88 올림픽 다시 하면 돼, 우리. 하여튼 두 번의 삶을 한 번은 정말 지금처럼 의미 있고 아주 치열하게 한번 살아보고 한 번은 아무 생각 없이 막 살아보고. 그냥 이렇게 막 살아보고 나처럼. 싶은. 나 같은 경우는 나는 그냥 80세까지 한 번 살고 싶어. 그럴 것 같아. 왜냐면은 나이를 먹으면서 그 갖는 어떤 그런 그 여유, 그다음에 뭐 또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그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이 그 나름대로 한 멋이 있는 것 같아. 맞아요. 사실 지금 홍 교수님처럼 이런 그레이하고 댄디한 이런 멋들이 30대, 40대는 볼 수가 없잖아. 또 이게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는 어떤 그런 멋이기 때문에 80세까지 한 번이면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이 늙어간다는 것이 늙으면 많이 망가지죠. 이미 망가지고 있죠. 그 아침마다 거울 보면 샤워할 때 보면 야 이게 뱃살이 정리가 안 되는구나. 이제는 이 정도 운동하면 됐는데 이제 정리가 도저히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후배들 밥 사줄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인생이 그게 행복한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지금도 뭐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민되네. 저도 배선님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또 행복한 것도 꽤 큰 것 같아요. 네,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고. 아니 저는 40이 넘어 보니까 이게 참 건방진 생각일 수 있는데 50대, 60대, 70대, 80대가 대충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예상이 되는. 그럼 경석이의 50대는 어떻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중이 형처럼 이렇게 멋진 50대가 될 자신이 없어요. 왜요? 보세요, 생긴 거. 이렇게까지는 안 될 아 거. 원래 남자 늙을수록 멋있어요. 그래요? 형 앞머리 좀 기르면 훨씬 나아질 수도 있어요. 형처럼 잘생겨지고. 여기서 또 제가 SNS에 질문 한번 던져봤습니다. 아이가 아빠, 아기는 어떻게 생기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저는 아직까지는 제 딸이 이제 4살 이제 돼가고 있는데 그런 질문을 안 해서 준비를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아빠하고 엄마가 정말 뜨겁게 사랑을 하다가 최고의 기쁨에 달했을 때 완벽하게 그죠? 그러니까 먼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해주고 싶진 않아서 그나마 그렇다고 또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기쁨이 너무 서로 막 기쁘고 그러면 빵 하고 아이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설명하겠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저 어떤 프로에서 해외 토픽 뭐 이런 걸로 소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중국의 부부인데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해서 불임 클리닉을 찾아갑니다. 저희가 아이가 안 생겨.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부인이 처녀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네, 둘이 손만 잡고 잤대요. 어머. 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손만 잡고 자면 그냥 임신이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임신이 안 된다. 성관계에 대한 걸 아예 못 배우고. 예. 그래갖고 해외 토픽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 뭐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은 그래서 네가 뭐 생긴 거야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애들이 엄마 아빠 누워 있기만 해도 동생 생기냐 뭐 임신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애들 혹시 안 물어봤어요? 저희는 어렸을 때 구체적으로 예쁘게 만들어진 다큐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앉아서 보고 그랬거든요. 조금 커서는 저희 둘째 딸이 동생을 그렇게 낳았으면 좋겠다고. 네, 엄마 동생을 낳으라고. 근데 어느 날 자기 안방 침대에 앉아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동생을 낳게 해서. 야, 그런 기도하지 마. 엄마 더 이상 안 돼. 우리의 오랜 그 문화적인 습관이 우리가 이제 유교 문화적인 어떤 그런 사상으로 우리가 이제 살았잖아. 물어보지도 않았고. 또 그런 물음에 대해 감히 생각지도 못했었던 어떤 그런 시절이었는데 부모들이 성교육을 어느 날 갑자기 짠 시키면은 애들이 당황한다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제일 좋은 건 어렸을 적부터 부모의 스킨십이에요. 그래야 애들이 이후에 성인이 됐을 때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거에 있어서도 훨씬 자연스러워지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죠, 우리나라. 아니 그럼 말 나온 김에 만약에 어느 날 내 딸이 나에게 아기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물으면 어떻게 부모 입장에서 말해주는 게 좋아요? 제가 경험에 의하면 그걸 엄마한테
이렇게 교육을 부탁하는 게 제일 낫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요? 그러니까 엄마가 딸이니까. 있으니까, 예, 엄마가 아니 있으니까.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보통 미국 같은 경우, 외국 같은 경우의 사례를 보면 딸아이가 첫 맨스를 할 경우에 아빠가 축하한다고 선물을 사가지고 온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너는 정말로 어른이 돼갖고 여자가 돼가고 축하한다. 이제 그런 걸 아빠가 얘기를 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 부모가 성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빠가, 그다음 딸은 엄마가 많이 해주는데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좋아하는 그 구성애 선생님의 성교육 강의를 맞아. 꼭 부모가 들으셔야 돼요. 네네. 그래야 아이들에게 아들은 아들, 딸은 딸에게 어떤 식의 성교육 접근이나 어떤 내용을 해주면 좋을지가 거기 들어있거든요. 그 강의를 꼭 들으세요. 이게 어쩌다 어른이 돼가지고 어쩌다 아빠가 됐거든요. 맞아요. 그 준비를 못하고 있었던 것 때문에. 또 하나 물어봤습니다. 이게 양자택일입니다. 한 명을 살리기 위해 다수를 위험한 상황에 빠뜨릴 것인가, 아니면 한 명은 포기하고 다수의 안전을 지킬 것인가. 저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나 이유가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 명 때문에 여러 명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나왔지만 실제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은 저는 당연히 그 한 명에게 미안하지만 한 명을 포기할 것 같아요. 근데 죽는다는 확신은 없잖아요. 안 죽을 수. 그렇지, 가능성도 있고 내 생각엔 무조건 거길 구하러 가면 죽는다가 아니라 죽을 위험이 다 같이 살아올 수도 있고 다 같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위해서 되게 웃긴 게 그 라이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요. 더더군다나 거기서 그 부하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왜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놈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러 가야 되냐라는 얘기가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나도 당연한 진짜 얘기인 몰라요? 거예요. 몰라요? 그래요? 안 보셨어요? 그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나는 그 내 동생과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내 아내랑 엄마랑 벼랑에 매달려 있는데 한 명을 구한다. 어떡할래? 그런데 우리 엄마도 그걸 듣고 있었어. 여동생이. 어떡할래? 엄마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유, 아내를 잡아야죠. 와이프를. 왜 임마? 그리고 우리 엄마가 엄마는 주님이 구해주실 거야.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고 새벽 기도를 25년 다니시는데 엄마는 꼭 주님이 구해주실 거라고. 하나 더 물어볼게. 영화 공법. 손예진 씨 나온 거요. 저는 신고하겠습니다. 자수를 권유하는데 안 하고 용기가 없어 할 때는 제가 신고를 할 거예요. 설령 이 친구가 무기징역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신고를 하는 게 이 친구를 위해서도 오히려 낫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맞아. 맞아요. 이게 감싸주면 서로 살면서 힘들 것 같아요. 죄책감에 예, 계속 시달리게 될 거고 서로 항상 도망쳐 다녀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오히려 더 힘들 것 같고요. 저도 자수를 근데 권유합니다.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걸 덮었을 경우 범인에게 얘기 안 하고 덮어주는 경우가 있고 덮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덮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두 경우 다 이 사람 못 살 것 같아요. 진짜 심지어 내가 알고 있어 하면서 내가 덮어줄게 했는데 살면서 눈치나 이런 거 볼 경우 있잖아요. 핸드폰이 갑자기 울리거나 전화를 받는데 이렇게 그럴 내가 수 전화를 있죠. 받는데 신고하는 건가?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거에 계속 시달릴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당사자에게 얘기 안 하고 혼자 삭히면서 덮어줘도 이 사람이 너무 불행할 것 같아요. 왜 볼 때마다 생각나고. 결코 행복한 삶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수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가족이라면. 당연히 자수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저 같으면 본인이 싫다 그러면 덮어주겠어요. 법률 자문 한번 구하고 가겠습니다. 예. 우리 형 친형이야, 아니면 아버지야. 근데 누구를 뭐 해하고 왔어. 내가. 예. 감춰줘도 내가 벌이 되나요? 직계가족은? 안 된다는 거죠. 벌은 안 된다. 친족과 동거의 가족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런 조항이 있다. 지금 기대 가능성이 신고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가족은 그렇게 숨겨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것이 뭐 윤리도 맞는 거고 하니까 적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범인은 늑죄, 또 증거인멸죄 이런 경우에 그렇습니다. 죄가 안 된다고 그게 해도 그럼 딱 친족까지인가요? 예, 친족 동거의 가족이라고 하는데 친족이라는 것이 또 이제 민법상 친족 개념이 있고요. 최근에 그 재판을 하는 그 뉴스 중에
좀 제일 핫한 게 16년 전에 있었던 이태원 살인 사건.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패터슨이라는 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소환이 돼가지고 한국에 와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들 뒤에서 이들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버지라는 거죠. 실제로 자기 자식이 절대 그럴 리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거나 자기 자식에 대해서 모르는 부모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얘기 나오는 게 학교 폭력에서 대부분 우리 애가 혹시나 피해 학생일까봐 걱정을 하지 우리 애가 가해 학생일 것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학교 폭력이 일어나고 그 가해 학생, 피해 학생과 상담을 해보거나 그 부모들하고 상담을 해보면은 자기 아이가 학교에서 일진이든 아니면 다른 아이들에게 어떤 짓을 하는지 상상조차 못하는 부모들이 꽤나 많다는 거예요.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그렇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베테랑이 딱 요 내용 아닙니까? 어쩜 유아인 씨하고 유해진 씨하고 친척이잖아요. 그렇죠. 유아인이 어쨌든 저기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거 덮어주려고 유해진 씨가 그렇게 하고 한다. 결국 둘 다 쇠고랑 차잖아요. 회사 그만두고 영화만 봤나 봐요. 지금 벌써 요 근래 나온 영화는 제가 거의 다 봤어요. 예. 요 근래 개봉한 마션도 그렇잖아요. 은교라는 영화 봤는데 손예진 씨 나온 거요. 영화 보려고 회사 그만둔 거예요? 20대에는 꿈과 희망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시간적 여유가 많았을 것 같고요.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집도 없고 돈이 없었다. 순수함이 많이 없어진 것 같네요. 20대 저는 인기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가끔가다 하는 말 들어보면은 네가 있는 자리는 빛이 난다. 이런 자기 입으로 하기 쉽지 않은데. 20대는 젊음이 있었고 애가 없었고 뭐 지금도 이쁘지만 그래도 20대 때는 미모가 더 휘황찬란했고 네? 그리고 턱선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살이 많이 쪄가지고 집에 가서 혼났다. 30대에는 40대 때는 50대가 되면은 사회적 지위가 있고 자식이 있고 저만의 집이 생겼어요. 여유가 없지. 감성이 메말라진 것 같아요. 30대 때는 어떤 내 인생이 좀 없었죠. 직장 생활하면서 좀 바쁘고 그리고 애들 키우면서 애들하고 놀아주고 하다 보니까 어떤 나의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30대는. 40대 되니까 가끔 동료들하고 한참 잘 지내는 동료들하고도 이야기하다 보면 제 이름이 뭐지? 나는 가끔 그런 기억력이 좀 막 잊어버린 거 있죠. 나이는 못 속이더라고. 맞아. 기억력이 좀 막 잊어버린 거 있죠. 또 지금 40대가 돼 보니까 바쁜 시간이 지나니까 좀 여유로워지고 그동안 못했던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없는 거는 그의 반면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그런 감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이제는 그런 거는 옛날보다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40대가 되면 돈이 생기고 젊음이 없다. 돈을 벌다 보면은 어느새 늙어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딱 40에 내 나이 40살이라는 노래를 되게 많이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부록은 아무도 혹하지 않는 나이라고 그런 말도 되게 많이 들었었고 그때 제가 9살 때여서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점점 그 아빠가 살았던 거를 제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50대는 이제 어느 정도 가정의 기반도 닿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지만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커감으로 인해서 공허함을 또 느끼게 되더라고요.
남편도 사회적인 어떤 위치도 있고 또 아이들은 전부 다 대학생이기 때문에 거의 뭐 집에서 이제 쉬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결국은 20대의 어른, 30대의 어른, 40대의 어른, 50대의 어른 계속 어른이 되어가면서 지금 어려움들이 많은데 결국은 그런 것들을 다 겪고 넘어가면서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아. 네. 안 그래도 저희 어쩌다 어른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거든요. 그 어른 100명에게 연령별로 뭐가 없고 있는지 저희가 물어봤고 그 대답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른에게 없는 것 그리고 있는 것 41세 남성에게 물어봤고요. 일하고 싶은 열의가 있다. 그런데 일할 곳이 없다. 30대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하지만 우리 집이 없다. 촌철살인이네. 이게 딱 M4 세대라고 하는 그 20대를 대변하는 말인데. 계속해서 40대 넘어가 볼게요. 40대 성욕은 있고 정력은 없다. 와, 40대 벌써. 50대 갈 곳은 많은데 받아주는 곳은 또 없다. 아니 그러니까 성욕이 있으면 정력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죠. 욕구는 있으나 기능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런 건가? 저는 반대인데 정력은 있는데 성욕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냐? 왜? 성직자세요? 와, 진짜. 아, 그래서 축구로 달래는구나. 대박. 정석이 형. 축구 공에다가 이제. 정석이 형. 형이 제일 문제인데. 뭐가 문제야? 정식과 의사로서 봤을 때, 그지? 기능은 정상인데 나는 욕구가 없어요. 44세 욕구가 없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 이게 성욕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이제 초월한 거죠. 하지만 힘은 뭐 막강합니다. 대한민국 평균 중년 남성들이 이렇게 예, 얘기를 하세요. 뭐예요? 아니 그걸 지금 여기서 왜 자랑을 해? 이게 뭐예요? 누님 어떠세요? 하지 정맥류예요? 하지 정맥류예요? 정력 하지 정맥류. 그건 너무 막합니다. 어떻게 아나운서였니 그동안? 아니 이게 여기 뿔룩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46세 여성의 대답이에요. 20대에는 명품이 없었다. 명품 몸매가 있었다. 30대 시간이 없었다. 빚이 있었다. 대출이다. 그리고 현재 40대죠. 몸매가 없다. 체면이 있다. 50대 탄력이 없다. 외로움이 있다. 아 슬퍼. 씁쓸한 보이는 것과 생각하는 면들이 다 이렇게 공존해서